이분들 해외 외유를 가서 우리나라 망신만 시킨 줄 알았더니 매일 까면 깔수록 신기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가이드를 폭행했던 박종철 예천군 의회 전 부의장이요,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일단 현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서 죄송합니다.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왜 거짓 해명하셨나요? 조사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뭐 주변 분들한테 이제 뭐 나만 당할 수는 없다, 뭐 다른 게 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원망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국민 여러분,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비용 문제도 고발장에 접수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들은 적 없습니다. 폭행한 사실은 그러면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가이드분께 처음에 뭐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것도 맞는가요? 이장님 나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사퇴 요구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사퇴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들이랑 논의 안 하셨어요? 어떤 질문에도 국민께 죄송하다, 조사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저 침묵 이전에 이분이 출석 전에 했던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자의 질문에도 있었지만 이분이 주변 분들한테 나만 당할 수 없고 다른 게 더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교수님,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폭행 사건의 전말을 보게 되면 일단 박형철 부의장이 폭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박종철 부의장이 폭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좀 억울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해명에 사과를 네. 했잖아요. 마치 자신의 손에 스쳐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난 것처럼 네, 했는데. 근데 영상을 돌려보게 되니까 스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펀치 주먹이 날아갔고 여기에 대해서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들은 사실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새롭게 드러나고 있던 사실들을 보게 되니까 박종철 부의장이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 그래요? 당시 우리가 소주 7병을 마시고서는 만취한 상태로 들어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그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감기 증세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았고 네. 오히려 버스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형 버스에 가서 비스듬하게 뒷자리에 누워 있으면은 누가 타고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의장이랑 해당 의원 김은서 의원인가요? 김은식 네. 의원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초선 의원들이 마치 무슨 벼슬이 나는 것처럼 너무 설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는 박종철 부의장이 부의장에서 우리가 재선 3선 되는 거로 생각하지만 초선 의원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서 듣고 있었던 초선 의원이 화가 나서 이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네. 얘기를 의장이랑 의원이 했던 게 아니라 하는 과정에 가이드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걱정됩니다. 많이 힘드시지요라고 얘기를 추임새를 넣으니까 이 추임새에 화가 났던 박종철 부의장이 벌떡 일어나갖고서는 이 의문의 펀치를 날리게 됐다라고 하는 게 주장으로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바로 저 장면이죠. 이 초선 의원들이 요즘 너무 나댄다고 하니까 네. 그거를 가이드라 하는 분이 이제 같이 맞장구를 쳐주니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호러 영화에서 나올 듯하게 의자 뒤에서 나와서 폭행을 했던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해명했던 것과 굉장히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 저 CCTV 영상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기서 우리가 뭐 박종철 부의장은 그렇다 치는데 이영식 군의회 의장이 저 뒤에 바로 앉아 있는데 네. 왜 저렇게 가만히 계시나 말리지도 않고 이거 항상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마치 눈을 감은 듯, 네, 보는 그렇죠. 듯, 못 본 척. 못 본 척한 듯한 네. 그 장면이 이제야 이해가 의문이 되죠. 풀리는군요. 이 원래 그 이영식 군의회 의장이 처음에는 본인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나니까 뭐 눈을 잠깐 떠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네. 해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뒤에 사실 저 일행들이 모두 다 박 부의장이 저기 뒤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앞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갑자기 이제 박종철 부의장이 나타나니까 본인도 되게 놀라서 어떻게 할지 잠깐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네. 혹은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반응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장희찬 평론가님, 많은 분들이 때리는 박종철 의원도 이해가 안 가지만 뒤에 앉아있는 이영식 의장이 아니 저렇게 피가 철철 나고 사람이 많은데 가만히 있지라고 궁금했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본인은 저는 몸이 좀 안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몸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먼저 이른바 뒷담화를 한 네. 박종철 전 부의장을 욕을 한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 민망해서 저랬던 것 같고요. 명구했던 걸까요? 나중에 폭행이 심해지자 좀 말리긴 합니다. 그런데 박종철 전 부의장이 이영석 의장을 보면서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다. 두 사람이 호적상으로는 한 살 차이지만 평소에 이제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고 한국 돌아가서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먼저 뒷담화를 하는 입장에서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평소에도 이제 의장 부의장이지만 나름대로 어떤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나라 이 지방의회 공천의 문제 정말 심각하다. 네. 아니, 저 장면을 보니까요. 지금 이 의장도 앞에 박종철 의원을 때리는 듯 하면서 뒤에서 계속 밀면서 시비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서로 둘이 언짢아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또 박종철 전 부의장이 지금 이렇게 이영석 의장을 굉장히 거칠게 그렇군요. 밀어요. 거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고 밀고 이영석 의장이 또 오뚜기처럼 네.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 모습 보여지는데 네. 저는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감정 다툼이나 알력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저 가이드가 괜히 가이드 입장에서는 의장이 뭐라고 하는데 그걸 맞장구 안 칠 수가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더구나 버스에 아무도 없는데. 죄 없는 가이드가 무슨 죄입니까? 네. 박종철 부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저거 음성까지 공개하면은 이제야 비로소 사실이 이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러 가지 다툼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폭행을 한 박종철 부의장 참 잘못한 거는 당연히 맞는 건데 폭행하고 나서의 그 예천 군의 의원들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뭐 술집에 데려가 달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군의 의원들이 박종철 부의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엉뚱한 행동을 저 연수기간에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천군의에서는 박종철 의원만을 제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나 혼자 당할 수가 없다라고 있었던 내용에 대한 전말을 공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 됐으면은 예천 국민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저 내용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예천군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천군이 돌아가고 있는 재정의 대다수는 중앙정부에서 돈이 간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전말을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박종철 의원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낱낱이 공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환 평론가님, 이제 저 CCTV의 미스테리가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에게 교훈을 주네요. 누군가 내 뒷담화를 할 때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엉뚱한 사람을 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숙련된 레슨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나 그렇다고 이제 억울하다고 경찰 출석 전에 인터뷰를 다 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듣는 국민들은 어이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공사를 구분하는 교육이 좀 우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공인이면 사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일정을 조율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의장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좀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면 그 거짓말은 공직자의 제가 볼 때는 최악입니다. 최악. 그런 분들은 공직에 있을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폭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를 협상 카드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공인이면. 그럼 말 한 김에 우리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 뭐가 있는지 뭐 말할 게 있고 뭐 치부가 있다면 다 말씀해 주시고 그만두시면 그나마 국민에게 할 도리를 조금이나마 하고 나가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문제가 될 만하면 아예 의장이랑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맞받아 칠만도 한데 왜 힘없는 가이드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의장은 그래도 안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화는 나는데 주먹이 뭐 나가기 편한 대로 나간 거죠.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며느리가 더 밉다고? 밉다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분노의 분출을 어디로 할 것인가도 다 계산하고 분노가 분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정말 뭐 주치범죄 그러지만 술 취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 때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꼭 길 가다가 나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데 이 네. 케이스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분이 한 분은 의장이고 한 분은 또 부의장이고 말이죠. 지금 뭐 혼자는 못 죽는다 해서 저희는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 뒷담화했어요. 그 얘기였군요. 참 어이없이 국민분들이 계속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한 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성 접대부를 요구를 했는데 권도식 군 의원이죠. 이분 눈이 어두워가지고 옆에서 노래방 노래 좀 눌러줄 분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억울할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여행 가자면 가이드분하고 이래 뭐 묻고 저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묻잖아요. 대화 중에 제가 가이드분한테 가이드님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한국처럼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도우미도 계시고 이런 곳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우리가 일정 마치고 소주 한잔 하러 가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가이드분 말씀이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보도를 불러달라 개인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 여성분도 6분 계십니다. 간 사람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래방에 노래기계 번호 눌리주고 이런 여성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께 여쭤보면 답변을 잘해 주실까요? 저 해명이 상당히 놀랍거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이게 지방의회 현실인가? 제가 아까 지방의회 공천 문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해외 나가서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는 분들을 이분 권도식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네. 박종철 전 부의장 뭐 탈당계 냈지만 영구제명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천을 하는 그런 정당의 지방의회 공천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해명 제가 역대 들었던 모든 해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해명이라 국민 여러분도 기가 찰 것 같은데 네. 본인은 여러 번 요구한 게 아니라 한 번만 물어보는 차원이었다. 그리고 도우미가 어떤 유흥업소의 그런 불건전한 도우미가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노래방 기계 버튼 눌러줄 도우미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논평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눈이 어두워서 노래방 책자도 안 보일 정도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 의원직 내려놓고 그렇죠. 이제는 본인의 어떤 치료에 전념하거나 요양을 받으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해외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예천군만 망신시킨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망신시켰다면 네. 지금은 아직도 예천 군의회에서는 한 사람만 제명시키고 이것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권도식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전원 사퇴하는 길만이 국민들과 또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잠재우는 길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들은 보좌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거의 모든 일들을 다 그래요? 해야 되는데요. 네. 노래방에 가면은 노래방 기기에 버튼을 누르는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그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예산서가 굉장히 두껍고요. 그 예산서에 있는 숫자들은 굉장히 작아서 사실 이 노래방 버튼의 숫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때마다 도우미를 불러갖고서는 이 내용들을 심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리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하루빨리 지금 박종철 부의장보다 제일 먼저 사퇴를 해야 되는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참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공직에 계신 분들의 권한과 권력은요,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을 받은 겁니다. 자기 네.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변명을 하는 것은 사실 네. 변명이 불가능한 거를 한번 변명해보자 하는 건데 네. 이런 모습은 공인으로서 윤리나 도덕성이 진짜 요새 말로 1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진짜 궁금해요, 평론가. 네. 저렇게 변명하시면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본인들은 모르나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제가 볼 때 저거는 변명이 불가능하거든요. 저 저는. 변명이 무슨 통할 얘기를 거라고 해도. 생각했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선출직 공무원은 네. 처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한 선출직 공무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저는 네. 따로 제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다가. 네. 그 김재 변호사님 여기 그 CCTV 화면에서요. 이제 어떻게든 저희가 뭐 전원 사퇴해라. 지금 국민분들은 나서고 있는데 당시에 뒷담화를 하고 나서 폭행이 이어지자 난감해하셨던 이영식 군 의장이요. 본인이 윤리위를 꾸려서 좀 수습해보겠다 나서겠다던데요.
네.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제대로 수습이 될지, 그리고 어차피 같은 한솥밥 먹는 식구로 서로 이제 감싸면서 유야무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 아닌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박종철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어떤 일정한 신뢰를 상당히 잃은 상태고 무슨 해명을 해도 그 후에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제야 해명 나오니까 CCTV가 이제 분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정말로 사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거취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예천군이요. 이 신흥 상가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서 미국, 캐나다, 선진국 가니까 많이 배워오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환영을 해 주셨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의원이라는 분들이 천추의 한이 있다고 하면서 저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장인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이영식 의장도 어떻게 보면 문제의 당사자 중 한 명인데 그 당사자가 윤리위를 꾸려서 징계를 하고 본인은 의장직만 사퇴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해결책으로 보여지고요. 이 두 사람이나 권도식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원들도 호텔에서 문을 열어놓고 음주 가물을 즐기고 고성방가를 해서 호텔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는 가이드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천 군의의 어떤 총체적인 문제로 보이고 본인들이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간 것도 네. 스스로 해외 연수 예산을 높인 다음에 최대한 비싼 곳으로 가자. 이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거든요. 예천 군의의 문제는 이 사람들 모두가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겠지만 다른 지방의회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해외 연수가 추진되고 있지 않는지 이 문제가 터졌는데 또 다른 기초의원들이 뭐 베트남이나 이런 호주로 또 갔다고 해요. 네.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기초의회,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 차원의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분명한 본보기가 필요한데요. 우리 네.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주민소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지방의원을 소환하기 위해서 사실은 복잡한 절차가 있게 되는데요. 예천군 같은 경우는 9명 군의원 전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누가 누구를 제명해야 될지에 대한 유리티기를 개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실질적인 소환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예천군이 한 번의 본보기를 보여준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예천 군의회 의원 9명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이 이루어져서 거의 의회 해산에 준하는 전원이 제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천군에 있는 국민들 차원에서 나서서 움직여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